뭐 다 풀지는 않고 얘들아 어려운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되면 내가 최대한 좀 풀어주는 걸로 좀 이야기를 할게. 그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나랑 이제 대부분 다 좀 상담을 좀 했던 것 같은데 1번을 얘들아 이제 1번이 그 시험지에서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뭐 시험지 있는 문제니까 너희가 나중에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1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x 확률 변수가 이제 뭐라고 나온 거야? 0부터 4까지 좀 나온 거니까 0과 1에 대한 얘들아 확률값은 이걸로 구하는 거고 당연히 2, 3, 4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좀 구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뭐 필요하다면 표를 좀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니? 이렇게? 그럼 0 밑에는 얘들아 확률이 뭐가 써있니? 위에다가 x에다 0 넣어주니까 여기에 좀 a가 써있겠지. 1 넣어주면 8분의 1 더하기 a. 여기는 8분의 2 마이너스 a, 8분의 3 마이너스 a, 8분의 4 마이너스 a가 써있어서 다 더하면 몇이 돼줘야 돼? 1 돼줘야 된다라고 해서 a 값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확률이 1인데 너희가 뭐만 빼는 거야 얘들아. x가 1일 확률이니까 이 녀석 하나만 1해서 빼주면 되겠지. 우리가 a 값을 아니까 이제 이 값도 알 거 아니겠니, 그치? 근데 뭐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틀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계산 정도 틀리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 니네 뒤에를 좀 먼저 풀게 되면 여기서 이제 8번 같은 거 틀린 친구들은 대부분이 얘들아 이거를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들아 좀 착각을 해서 너희가 자꾸 얘들아 연속이라고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얘들아 0, 1, 2, 3, 4 넣어서 더한 게 몇이다? 1, 2다 이런 식으로 착각한 친구들이 꽤 여럿 있었어 얘들아. 매년 뭐 느껴지듯이.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야 이게 이산인지 연속인지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y는 ax 그래프를 그려줘서 0부터 얘들아 4까지 그려줬을 때 여기 면적이 몇이 돼줘야 돼 얘들아? 1 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너희가 이제 요 점을 4, 모르니까 내가 4, 뭐 h다라고 둘게. 그럼 밑변 길이가 4고 높이가 h인 거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h니까 2h가 1 나와야 돼서 h는 몇 나오게 되는 거니?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h가 얘들아 2분의 1이면 이게 4, 2분의 1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8분의 지금 1이 되는 거야. y는 8분의 1 x가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김에 좀 이쁘게 그려줄게. x축이랑 y축이 있고 그러니까 y는 8분의 1 x를 어디까지 그리는 거냐 하면 0부터 얘들아 이제 4까지 그려지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너희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럼 1이 어딘가에 있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어지면 이 사다리꼴에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넓이가 지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들아 여기 8분의 1x에다 1 넣어주면 요 길이가 8분의 1이고 요 길이가 얘들아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3이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문제를 바로 풀 수도 있기는 한데 니네 그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서 RPM 한 페이지만 숙지였던 적이 있잖아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에서 너희가 이제 삼각형 이렇게 나왔을 때 꼭 좀 닮음에 대해서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풀 거야. 요게 요 조그만 삼각형이랑 크다란 삼각형이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될 텐데 닮음 비가 얘들아 이게 1대 4인 거 맞아? 길이의 비가 1대 4면 넓이의 비는 1대 몇이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요 녀석은 얘들아 전체 몇이 되는 거야? 16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녀석은 얘들아 전체 넓이의 몇이 되는 거야? 16분의 15가 되겠지. 근데 전체 면적이 1이니까 사실 1에다가 16분의 15를 곱해서 이 정답이 얘들아 바로 몇 나오는 거야? 16분의 15. 이게 닮음을 어느 정도 써줘야 우리가 깔끔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다리꼴로 구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런 정도의 문제에서는 닮음을 쓰는 복습을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닮음을 쓰지 않았다면 너희가. 그래서 1번이랑 8번 같은 거를 좀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은 뭐 계산 좀 틀린 것 같아서 얘들아 내가 2번은 좀 일단 풀이는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건데 너희가 이제 3번이랑 4번이랑 얘들아 5번이랑 뭐 이런 문제들이 3번이랑 뭐 3번 같은 문제들 뭐 6번이라고 할까? 3번, 6번 같은 문제들이 너희가 이제 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조금 의외로 얘들아 아직 좀 표를 좀 잘못 만드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요거 표 만드는 건 내가 한번 좀 이제 풀어줄 수 있도록 할게. 자 얘들아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게임을 하는 거야. 이거는 RPM에서도 내가 한번 풀어줬던 것 같은데 만약에 너희가 뭐 2랑 5를 뽑았다라고 치자잉. 그럼 그 둘 중에 얘들아 뭐 한 거를 작은 녀석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두 개 뽑았을 때. 뭐 이 정도 게임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두 개 뽑은 다음에 작은 걸 X 값이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당연히 1부터 5까지 중에 두 개를 뽑았는데 둘 중에 작은 게 1일 가능성 있지. 작은 게 1일 수 있지. 둘 중에 작은 게 2인 거, 3인 거, 4인 것까진 가능할 건데 둘 중에 작은 게 5일 순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확률 변수 X가 이 문제는 1, 2, 3, 4가 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5장 중에 2장을 뽑으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OC 2가지가 나오겠지. 다 지금 10분의가 지금 될 거란 말이야. 그 상황에서 얘들아 너희가 끝에서부터 구해볼까? 얘들아 4가 제일 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 돼? 4랑 5 맞니 얘들아?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너희가 10분의 1이 지금 되는 경우고 3이 작으려면 3, 4일 수도 있고 3, 5를 뽑을 수도 있으니까 뭐 두 가지 뭐 2, 3, 2, 4, 2, 5니까 여기는 세 가지 마찬가지 네 가지 더하면 1 나오는 거 얘들아 너희가 이제 여기 뭐지냐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뭐 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제 계산하는 건 너희가 좀 알아서 하시는데 일단은 좀 표 만드는 게 좀 아직 안 된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푸는 김에 얘들아 6번을 비슷한 컨셉이니까 먼저 한번 풀게 되면 너희가 구별이 되지 않는 자물쇠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열쇠에 맞는 자물쇠가 하나가 있는 거야. 이 열쇠가 얘들아 어느 자물쇠 열쇠인지를 우리가 몰라. 너희는 열쇠가 하나가 있는데 앞에 자물쇠가 5개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한 번씩 얘들아 어때? 돌려봐가지고 열리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 도대체 이 열쇠가 누구 자물쇠 열쇠인가를 보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운 좋으면 한 번만에 성공할 수도 있잖아. 5개 중에 잘 찍으면. 운 나쁘면 얘들아 몇 번 만에? 최대 5번 만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얘들아 이제 이거였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너희가 문제에서 5개의 자물쇠 중에 어느 자물쇠가 이 열쇠에 맞는지를 몰라서 차례대로 얘들아 하나씩 사용을 해서 여는 시도를 할 때 열릴 때까지 얘들아 시도한 횟수의 기대값은 평균이 되는 건데 그럼 얘들아 확률 변수를 횟수라고 좀 보게 되면 한 번 만에 얘들아 성공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너희가 2번 만에, 3번 만에, 4번 만에, 5번 만에 얘들아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너희가 한 번 만에 성공할 확률이 몇이야? 5분의 1 아니야? 5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얘는 얘들아 5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될 것이고 괜찮겠냐 얘들아? 그 다음에 2번 만에 얘들아 이제 성공할 확률 요걸 잘 구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하필이면 너희가 2번 만에 찾아야 돼. 그럼 첫 번째 얘들아 자물쇠는 얘들아 뭐 해야 돼? 실패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자물쇠는 얘들아 5개 중에 실제 그 열쇠 주인이 아닌 4개 중에 하나에 넣고서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실패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아니네.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너희가 이제 올바른 자물쇠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너희가 5분의 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돼. 이거는 확률 변수를 구했더라도 조금 이제 확률을 구할 때 조금 이제 애매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자 너희가 만약에 하필이면 3번 만에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실패해야 돼. 5개 중에 4개로. 그 다음에 얘들아 4개 남았잖아. 그 중에 또 실패해야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3개 남은 것 중에 어때야 돼? 한 개에다가 올바른 걸 찾아야 되니까 약분되면 이것도 몇 나와? 5분의 1 나오지. 앞에 것도 약분되면 몇 나와? 5분의 1 나오니까 뭐 아무튼 이것도 얘들아 5분의 1이고 뭐 마찬가지로 다 얘들아 이제 해보면 약분될 거 약분돼서 5분의 1 이렇게 좀 나오게 돼 얘들아.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확률 이제 분포표를 내가 좀 그려주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확률이 5분의 1로 일정한 요런 이제 그 확률 분포표가 구해지게 되니까 뭐 사실 여기서 얘들아 기대값 구하는 건 내가 평균 구하는 건 생략해도 되겠지. 공식에 넣어주면 되니까. 자 이거에서 내가 이제 부연 설명을 이 문제 갖다가 좀 할 게 있는데 우리가 너희가 이런 게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비가 이제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당첨 제비가 3개가 있어. 97개는 꽝이고 당첨 제비가 3개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친구 이제 합쳐서 3명이 이게 순서대로 얘들아 이제 비복원 추출로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 이게 첫 번째 도전하는 애가 더 유리한가? 아니면 두 번째가 더 유리한가?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애가 유리한가?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니네 계산하기 쉽게 당첨 재미는 그냥 한 개만 있다라고 할게. 니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순서에 따라서 좀 유불리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주자야, 내가 첫 번째야. 그럼 첫 번째로 얘들아 시행한 애가 이제 당첨될 확률은 말 그대로 몇이야?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내가 두 번째야 만약에. 그럼 내가 두 번째면 첫 번째 애가 이미 뭐 해줘야 돼? 실패를 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애가 100분의 99의 확률로 실패를 해. 그 다음에 나머지 얘들아 99개 중에 내가 당첨이 돼줘야 되니까 99가 약분되면서 얘들아 어때? 두 번째로 뽑은 애도 당첨될 확률은 몇인 거야? 100분의 1인 거 맞아? 이게 똑같은지 다른지 의심이 들었는데 순서에 상관이 없는 거야. 만약에 세 번째 애가 당첨될 확률은 첫 번째 애도 실패해야 되고 그 두 번째 애도 뭐 해야 돼? 실패를 해줘야지 돼. 그럼 이제 제비가 얘들아 98개가 남으니까 분의 얘들아 몇? 1 해주게 되면 99랑 80, 98 다 약분이 되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비보건 추출을 할 때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공평한 게임이구나. 뭐 이런 것도 너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상관이 없다라는 걸. 그래서 3번이랑 6번 같은 거 좀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게 물론 어려워 얘들아. 4번이 어렵지만 조금 이제 내가 아쉬운 건 RPM에서도 한번 했을 거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문제 풀이는 내가 되게 지난번 시험에서도 자세하게 얘들아 이거 숫자만 바뀐 거 좀 해주지 않았나? 확률 변수를 그러니까 니네 거기 아마 너희가 시험지니까 시험이니까 막 좀 생략하고 얘들아 이런 식으로 푼 거 같은데 얘들아 통계를 풀 때는 모든 문제를 좀 서술형처럼 확률 변수 명시해놓고 풀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말려.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을 계속 틀리게 지금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풀이는 얘들아 오늘이 좀 마지막이 지금 될 거고 계속 똑같은 거 모르면서 얘들아 뱅글뱅글 돌기 싫으면 이번에 얘들아 복습 잘하라고. 두 명이 주사위 던지는데 주사위 합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현수가 1점을 얻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현수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잡을 거야. 자 주사위 눈깔의 합이 얘들아 5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1,1, 2, 3, 4일 수도 있고 2, 얘들아 1, 2, 3일 수도 있고 3,1, 2일 수도 있고 4,1일 수도 있는 거 맞아? 총 몇 가지가 나와? 10가지가 지금 나오게 돼. 그럼 36분의 얘들아 10, 즉 18분의 5가 현수 입장에서의 성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현수 입장에서의 성공 횟수를 내가 X라고 할게. 됐니 얘들아? 그랬을 때 너희가 얘들아 현수 입장에서의 성공 확률은 18분의 5가 되는데 이게 이 게임을 몇 번을 한다라고 돼 있는 거야? 18번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N값은 18이 된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럼 너희가 얘들아 현수가 X번 성공했어. 총 18번 중에. 그럼 몇 번 실패하게 되니 얘들아? 18 마이너스 X번 뭐 하게 되는 거야? 실패하게 되는 거 맞아? 18 마이너스 X번. 그래서 너희가 현수의 점수의 기대값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들아 현수는 실패한다고 해서 점수를 잃는 건 아니야. 성공할 때마다 얘들아 몇 점을 따는 거야? 1점을 따는 거고 성공하지 않으면 그냥 몇 점을 따게 되는 거야? 빵점을 따게 되는 거야. 점수를 잃거나 아니면 너희가 얻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X번 성공할 때마다 1점을 따고 18-X번 실패할 때마다 몇 점을 따는 거야? 0점을 따는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그냥 얘들아 이거 뭐인 거야? X점 따게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 X라는 게 성공 횟수를 X라고 잡았는데 점수도 그냥 몇 점이 되는 거야? X점이 되는 거야 현수 입장에서. 그래서 너희네 얘들아 점수랑 시행 횟수가 똑같으니까 현수가 없는 점수의 기대값은 X에 대한 이항분포 18,18분의 5. 요 녀석의 평균이니까 몇 점 되는 거야? 5점이 지금 되는 거 맞아. 내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근데 지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지하는 얘들아 현수가 성공하는 건 지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실패가 지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들아
현수가 실패를 몇 번 한대? 18-x번을 한다며. 맞니 얘들아? 그럼 지하는 18-x번 뭐 한 셈이 되는 거야? 성공한 셈이 되는 거고, 지하 입장에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실패한 셈이 되는 거 맞아? 그럼 지하의 점수는 얘들아 18-x번, 우리가 지하가 성공할 때마다 1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번 얘들아 실패할 때마다 빵점을 얻어서 더해지게 될 거야. 얘가 얘들아 지하의 확률 변수 y라고 할까? 얘들아 점수를 y라고 하면 y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18-x가 돼서 지하의 점수의 기대값은 뭘 구하는 거야? y의 얘들아 평균을 구해주게 되는 거. y의 평균은 너희가 얘들아 18-x 이렇게 구해지게 되니까 18에서 너희가 얘들아 5 빼주니까 13점이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지하의 평균이 13점, 현수가 5점, 차는 얘들아 몇 점이 되는 거야? 8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이. 요거 얘들아 제대로 따라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나중에 내가 되게 좀 무섭게 이야기하기 전에 잘 따라 해줘. 알았니 얘들아? 이거 맞췄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번도 표 한번 좀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봐봐봐. 자, 흰 공이 9개랑 이제 검은 공이 A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A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하나를 꺼내. 흰 공이면 1,000원, 검은 공이면 500원을 지불하는 거니까, 뭐 흰 공이 플러스 1,000이라면 검은 공을 마이너스 500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자, 그 이 게임을 얘들아 한 번 하여 얘들아 받을 수 있는 기대값.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평균 구하면 175가 나와.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이라며. 근데 금액은 얘들아 몇이야? 그럼 금액은 너희가 1,000원을 딸 수도 있는 거고 얘들아 얼마를 딸 수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 500을 딴다. 500을 잃는 걸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1,000과 마이너스 500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표를 못 그린 친구들은 이 게임을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은 거지. 문제 안에 들어가서 게임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아마 확통 처음에 이런 말 하지 않았니 얘들아? 근데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안에 들어가서 접선이 될 순 없어. 좀 그렇잖아 얘들아. 자 너희한테 내가 자 너희가 3차 함수가 돼봐 막 이렇게 예시를 들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뭐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야 너희가 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 너희가 뭐 위에 문제에서 현수가 된다고 해봐. 뭐 지하가 된다고 해봐.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제 안에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진짜 이 게임 하는 거야. 흰공 뽑고 싶잖아 얘들아. 그럼 전체 얘들아 아니 흰공을 뽑을 확률은 전체 공의 개수가 A 더하기 9개 아니야? 그 중에 흰공이 얘들아 9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되지 않겠니? 당연히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얘들아 이거 분의 A가 지금 될 거니까 기대값은 여기다 몇 곱해? 1,000 곱하면 이렇게 되지. 기대값 여기다 몇 곱해? 얘들아 마이너스 500 곱하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가 얘들아 몇입니다? 175입니다. 뭐 A 더하기 9 넘겨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알겠니 얘들아? 산수는 생략을 좀 할 것이고.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얘들아 뒤로 7번은 좀 생각할 건데 아마 7번 틀린 몇몇 친구들이 좀 숫자가 좀 크다 보니까 좀 계산을 좀 틀렸던 것 같아. 7번까지 얘들아 풀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얘들아 9번 한번 좀 봐보시면 참 9번 같은 걸 보게 되면 얘들아 앞으로 내가 모르겠어 너희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올라가면 강제로 먼저 복습을 좀 시킬까 한 10시까지는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할 수 있게 내가 통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요거는 내가 이제 니네 그 통계 그 교재에서 이제 한번 좀 이야기한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문제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 자 얘들아 실제로 강연에 참석하는 사람은 80%래. 맞니? 너네 뭐 배 예약하고 막 이런 문제 우리 풀지 않았냐 비슷한데 80%의 사람들이 오니까 좌석이 15개인 강연에 몇 명 예약을 받은 거야? 17명 예약을 받은 거야. 그럼 기준을 정해야지. 어떤 사람이 얘들아 그날 실제로 강연에 올 확률이 80%니까 5분의 4잖아 얘들아. 0.8 뭐 5분의 4잖아. 그럼 너희가 오는 걸 성공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안 오는 걸 성공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제에 명시된 걸 성공으로 많이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올 확률이 0.8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실제로 오는 걸 성공 확률이라고 잡을 거야. 맞니 얘들아? 그리고 얘들아 당연히 내가 이건 독립시행 15번, 17번 하는 거 아니냐 얘들아. 17명이 이제 올까 말까 거기에 고민하는 거니까. 그럼 너희가 n이 17인 거 정도는 당연히 좀 알 것 같고 좌석이 15개라고 n을 15로 놓으면 안 돼. 실제로 얘들아 올지 말지 얘들아 고민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니까? 17명이니까 너희는 17번 도전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 가는 날 아침에 얘들아 전화해서 그거 지금 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저 갈 거예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0.8인 거야. 저 못 가게 됐어요 갑자기 라고 말할 확률이 0.2. 이렇게 너희가 이제 본다면 당연히 전화를 몇 통 돌려야 돼? 17통 돌려줘야지 되는 거잖아. 시행 횟수 n은 17이 지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17명의 얘들아 참석하기로 했고,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오는 걸 성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확률 변수 x는 얘들아 어때? 오는 사람들의 수 아니야?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x가 돼. 이건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아까 전에 p를 0.8로 놓는 순간 확률 변수 x는 얘들아 성공 횟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의에 오는 인원수가 x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좌석이 부족해야 되니까 어때? 몇 명 와야 돼 얘들아? x가 몇 명 와야 돼? 15명은 안 모자르잖아 얘들아. 16명이나 17명이 와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p, x가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16 이상이 돼야 너희가 이제 실제로 부족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너희가 아마 이항분포의 정기분포로의 근사를 배웠으니까 어떨 때는 얘들아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항분포 갖다가 정기분포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켜서 근사해서 구하기도 하지만 얘들아 이거 문제의 뉘앙스를 봐야지 정기분포 표 같은 거 없잖아. 맞니 얘들아? 이건 너희가 얘들아 이 확률을 이산확률 분포니까 x가 몇일 확률에다가 16일 확률에다가 x가 17일 확률 두 개가 얘들아 더해지는 걸로 이제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지 돼. 얘들아 오늘 졸지 마 얘들아. 나 죽여버릴 거야. 똑바로 들어. 우라통이 터져. 언제까지 봐줘야 돼 이 새끼들은. 고3 새끼들을. 조심해 얘들아. 오늘 미친놈처럼 지랄할 수도 있거든. 오늘 1, 2학년은 분위기가 잡혔는데 고3 애들 계속 얘들아 그냥 힘든 척 지랄이야. 안 힘들고 대학 갈라 그랬나? 똑바로 들어 얘들아. 시험을 그렇게 개같이 봤으면 오늘 수업이라도 잘 듣고 오답해야 되지 않겠니?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기껏 해봐야 통계 못 따라면 뭐하러 공부하니? 잘 들어 얘들아. 내가 오늘 얘들아 막 니네 긴장해가지고 얘들아 못 자게 만들 수도 있어. 봐줄 만큼 봐준 거 아닌가? 지금까지 수업 여유 있게 해줄 만큼 해줬고 이해해줄 만큼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얼레벌레 6개월이야 얘들아. 200일 남았다고 저번에 뭐 이야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181일인가 남은 거 같아. 열심히 해 얘들아. 안 그러면 후회밖에 뭐 더 남니? 그래서 16번 성공할 확률에다가 얘들아 17번 성공할 확률 2개가 얘들아 더해지니까 독립시행 얘들아 공식에 2번 너희가 넣어줘야지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습관적으로 b 갖다가 n 만들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또 그 유형 풀 때는 b 나오면 무조건 n 만들다가 그냥 독립시행이나 얘들아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이산 쪽에 나오게 되면 또 그냥 얘들아 그 NCR에 P R승 Q에 M-R승 이 공식을 쓰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문제를 풀지 말자. 그래서 내가 통계를 가르칠 때 너희한테 얘들아 이항분포가 있다고 무조건 정기분포를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계속 그 중간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 원래는 얘들아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의 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들아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이항분포 갖다가 정기분포 만들어서 푼다 라고도 이야기했고 또 그냥 분위기상에 얘들아 없잖아. 뭐가 없어? 표가 없잖아. 뭐 Z가 0부터 1 사이의 확률이라든지 맞니 얘들아 0부터 2 사이 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그냥 독립시행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x가 16일 확률은 당연히 얘들아 17C 16에 0.8로 얘들아 16번 성공하면
0.15는 한 번 얘들아 뭐 해줘야 돼? 실패해줘야 되고 야 솔직히 얘가 17이고 얘는 몇이라고 나왔어? 0.028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더하기 얘들아 17번 성공을 해야 되니까 0.8에 얘들아 이건 17승 0.2의 0승은 내가 생략할 수 있도록 할게. 근사값 왜 줬는 줄 알겠니? 독립시행 공식에 넣었을 때 0.8에 16승을 실제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줬을 뿐이구나. 산수는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9번 이렇게 너희가 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은 얘들아 너희가 이제 RPM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얘들아 문제풀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고 좀 많이 반성해야 될 내용이 좀 아닌가 싶어 얘들아. 아직까지 이게 그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10번이.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자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너희가 이제 20번 했을 때 A가 이기는 횟수인데 야 실제로 너네 가위바위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가위바위보 하면 이기거나 지거나 근데 모인 것도 있어. 비기는 것도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독립시행을 20번을 할 건데 이길 확률은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1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가 있잖아. 2분의 1이 아니야 얘들아. 비기는 것도 있으니까 뭐 가위바위보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기는 횟수니까 x에 대한 평균에 이제 x제곱의 평균이니까 너희는 뭘 이용해야 돼? vx가 2x 제곱에서 2x의 통째로의 제곱이 빠지는 거. 뭐 계산은 생략해도 되겠지. npq 갖다가 v 구할 거고 np 갖다가 얘들아 2x 구할 수 있을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12번도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얘들아 불량품일 확률이 50분의 1이야. 50대 중에 하나의 비율로 불량품이고 그럼 여기서 너희가 이제 불량품일 확률을 50분의 1 그것도 이거 RPM에서는 아마 그 과일 포장하는 문제로 좀 나왔을 텐데 너희가 얘들아 컴퓨터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상자는 7개 중에 얘들아 2개의 확률로 얘들아 불량품이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불량품일 확률은 5분의 1인데 상자가 불량품일 확률은 7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너희가 알바 가는 거야. 얘들아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 가서 컴퓨터 한 대 갖고 오고 얘들아 상자 하나 갖고 와가지고 포장을 할 거 아니니?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컴퓨터 한 대를 한 개의 상자에 넣어 포장을 할 거야. 자 너희가 몇 개 포장할 거야? 100개를 포장할 거야. 컴퓨터와 상자가 모두 불량이 아니어야지 돼. 얘들아 물건 갖다 팔려면 컴퓨터도 문제 없어야 되지만 박스도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맞니?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랑 얘들아 상자가 모두 정상인 제품을 말 그대로 정상 판매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좀 볼게. 그러면 아니 이게 쉬운 게 얘들아 컴퓨터도 정상이어야 되고 상자도 뭐가 돼야 돼? 정상이 돼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2개 곱해버리면 얘들아 너희가 50분의 1에다가 7분의 2가 곱해지면 너희가 여기가 얘들아 25고 7 곱하면 얘들아 175가 나오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둘 다 모두 불량품이 아닐 확률이 175분의 1이구나. 근데 몇 번 도전하는 거야 얘들아? 100번 도전하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독립시행 이항분포 100,175분의 1 요거에 얘들아 뭘 구하여라? 분산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쉽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괜찮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뒤로 또 가셔서 자 13번도 마지막으로 좀 풀어줄게. 자 동전을 던져 얘들아. 동전을 10번 던지니까 독립시행을 10번 하는 거야. n이 10이야. 너희 얘들아 풀이에 이런 게 써져 있는지 좀 봐봐 얘들아. 괜히 생략하고 깝치지 말자 이 소리야. 내가 수능장에서 풀어도 이런 건 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앞면 나오면 그럼 나는 앞면을 성공 확률 P로 잡을게. 그럼 뒷면이 얘들아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실패 확률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문제에서 잘 봐. 좌표를 X라고 했어. 근데 지금 우린 독립시행을 하고 있잖아. 독립시행의 확률 변수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성공 횟수가 있어야지 돼. 즉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성공 횟수가 될 텐데 내가 X라는 확률 변수를 문제에서 뺏겼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성공 횟수를
y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앞면이 얘들아 몇 번 나왔다? y번 나왔다라고 너희가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돼. 제발. 그럼 너희는 y에 대한 이항분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10,2분 만약에 만든다면 y 걸 만드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3칸. 앞면이 y번 나오는데 앞면이 나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3칸이니까 이만큼 이동하지 않겠니? 원래 원점에서 출발을 했고 뒷면이 나오면 왼쪽에서 야 뒷면은 몇 번 나와? 10-y번 뒷면 나올 거 아니야? 뒷면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2칸씩 움직이게 되니까 너희가 이거 계산하게 되면 y 5y 마이너스 20이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좌표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x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어야지 돼 얘들아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는 2x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누구를 구할 수 있어? 이 y가 몇인 걸 알아. 5인 걸 아는 거잖아. y에 대한 평균이 5라고. 그럼 x에 대한 평균은 내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써주게 되면 얘는 얘들아 5 곱하기 2y 마이너스 20인데 얘가 몇이었으니까? 5였으니까 25에서 20 빼서 5 나오는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얘들아 y의 평균과 x의 평균이 두 개가 똑같이 문제를 내버렸지. 그러니까 나는 별로 이런 문제 좋아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너희가 y에 대한 평균 구해서 답을 맞아 놓고 너희가 올바로 풀진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 그 다음에 14번들이 얘들아 좀 기억을 많이 틀렸던데 이거 좀 한번 봐볼게. 일단은 표준화를 시켜 얘들아. 너희가 여기에서 m 뺀 다음에 시그마 나눠주면 기억은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기억은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m 뺀 다음에 얘들아 시그마 나눠주게 되면 z가 1 이상일 확률이 똑같다라는 거. 이거를 얘들아 틀렸다라고 얘들아 생각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얘들아 좀 실망스럽기는 해. 정기분포 곡선을 좀 안 그렸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들아 표준 정기분포 곡선 그리면 이건 얘들아 누구에 대해 대칭이야 얘들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인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이제 점점점 가서 여기에 1이 있으면 여기에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넓이랑 그 다음에 1보다 클 넓이는 얘들아 어때 해줘야 돼? 서로 똑같으니까 기억이 맞잖아. 분명히 이거 기억 틀리다고 한 친구들은 뭐야 오른쪽은 1인데 왼쪽은 마이너스 1이네. 뭐 이딴 식으로 얘들아 대충 생각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이게 많이 실망스러워 얘들아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니은 한번 좀 봐볼게 얘들아. 니은은 얘들아 너희가 이제 m 더하기 시그마를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요 녀석은 z 입장에서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너희가 얘가 0이랑 1이지. 0과 1인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p 0.5 더하기 p 0에서 z가 1, 4일 확률.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자 1은 여기 있을 거야 1. 그럼 1보다 얘들아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얘인데 벌써 얘들아 얘는 0.5보다 반드시 작지. 0.5는 반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볼 것도 없는 거 맞아? 0.5에 0부터 1까지 더했으니까 우변이 무조건 좌변보단 크겠지. 그래서 니은은 좀 허무하게 좀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디귿을 위에 거를 얘들아 표준화를 한번 시키게 되면 자 요거 얘들아 이제 m 빼서 시그마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얘들아 m 빼서 나눠주게 되면 이제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이 아까랑 똑같이 여기가 1이고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면적 그 다음에 1보다 얘들아 클 면적 두 개가 더해진 게 위가 되는 거야. 디귿에서 위에 쪽 식이 되는 것이고 니은 한번 봐보시게 되면 요 녀석 표준화 시킨 게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얘들아 요 넓이가 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면적이 이만큼 넓이인 거 맞아? 그럼 전체 면적 1에서 빨간색을 빼면 뭐랑 똑같아 얘들아? 파란색과 똑같으니까 디귿도 맞는 거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좀 됩니다. 제대로 오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15번이 얘들아 요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뭐 적분에서도 내가 수투에서도 비슷한 게 있기는 한데 니네 이건 되게 쉬워. 아니 53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7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기가 몇인 거야? 53인 거 아니겠니? 근데 이거를 너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인 면적 A부터 A 더하기 2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이거는 꼭 이번 시간에 제대로 알아보이. 얘들아 A부터 A 더하기 2까지는 반드시 두 칸이야. A부터 A 더하기 2까지가 두 칸인 거 맞아? 그럼 만약에 A의 위치가 지금처럼 있으면 뭐 요만큼 넓이가 될 거 아니냐. 근데 얘들아 전기분포라는 게 얘들아 평균으로 갈수록 어떤 거야? 넓이가 커지게 되는 거 맞아? 야 솔직히 지금보다 얘들아 얘가 지금 더 오른쪽으로 가주면 이렇게 가면 넓이가 더 커지지 않아? 점점점 넓이가 커지지. 넓이가 커지다가 언젠가부터 넓이가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 맞아?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겠니? A랑 A 더하기 2에 딱 가운데 누가 있을 때 딱 가운데에 53이 있을 때가 넓이가 제일 크겠지. 즉 A와 A 더하기 2의 뭐가 중점이 몇일 때? 53일 때가 지금 되는 거야. 중점이 얘들아 53일 때. 그래서 너희가 이제 더해서 이제 나눠주게 되면 A 더하기 1이 53이니까 A는 몇 되는 거야? 52가 지금 될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 이건 너희가 기하학적으로 가운데 껴있을 때가 넓이가 최대겠구나 라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근데 좀 나중에도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니까 꼭 좀 알자. 이거 가운데 꼈을 때 최대인 건. 그 다음에 뭐 16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뭐 그냥 뭐 계산 틀린 것 같아 얘들아 이거는. 그 다음에 17번 요거 한번 좀 보게 되면 자, 요 녀석은 이걸로 얘들아 이제 표준화를 시켜줘야지 되겠지. X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P, Z가 K-12 나누기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돼 있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얘들아 이걸로 표준화를 시켜줘야지 되고 P, Z가 K-15 나누기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두 개가 얘들아 똑같다라고 아마 너희가 문제 풀어서 그냥 얘네들이 똑같다. 니네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2분의 K 빼기 10이랑 3분의 K 빼기 15가 그냥 똑같다라고 풀었을 텐데,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맞기는 해. 똑같이 얘들아 이제 작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뭐 해주면? 똑같아주면 범위의 넓이가 얘들아 같아지지 않겠니?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내가 좀 변형을 좀 해서, 문제가 얘들아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나왔다 치자. 부등호를 내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부등호가 얘들아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들아 니네 얘랑 얘가 누군가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와 누군가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어떻다가 되는 거야? 똑같다가 되는 거잖아. 그럴 경우엔 이거 두 개가 부호만 다르다라고 우리가 풀어야 되거든.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이렇게 가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희가 어딘가에 2분의 K 빼기 12가 있어서 그거보다 작은 넓이랑, 그 다음에 얘들아 너희가 이제 3분의 K-15가 있어서 그거보다 얘들아 큰 넓이가 같으려면, 작은 거랑 큰 거랑 똑같으려면 얘네들이 어때야 돼? 똑같은 건 아니고 뭐만 달라야 돼? 부호만 달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렇게 너희가 K값을 구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지금 요 문제보다는 지금 내가 변형한 것처럼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거 좀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18번이랑 이거 좀 한번 봐보면, 자,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를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짜리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무게를 x라고 놨을 때 x에 대한 전기분포가 있구나. 근데 40g 이상인 거, x가 40g 이상이 되면 불량으로 얘들아 판정을 하니까 너희가 얘는 40에서 30을 빼주면 10 나오지, 나누기 5 해주면 2 나오니까 Z가 2 이상일 넓이 0부터 2까지가 0.48이니까 0.02 50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불량 품을 확률은 얘들아 50분의 1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얘들아 불량품의 개수는 우리가 또 y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알겠니? 여러 번 풀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제 y에 대한 이항분포가 생기지. 2500번 시행을 해서 한 번 얘들아 할 때마다 불량품이 뽑힐 확률이 50분의 1일 텐데, 여기서 얘들아 y가 몇 이상일 확률? 57 이상일 확률. 이거는 얘들아 너희가 이항 정리로 아까 전에 이 문제를 18번을 9번처럼 풀 수는 없잖아. 9번처럼 독립시행 공식에 넣어서 두 개 더 할 수는 없잖아. 맞니 얘들아? 이걸 너희가 뭐 2500시 57에 해가지고 얘들아 독립시행으로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이제 이런 거 뉘앙스가 표도 나와 있지. Z에 대한 넓이도 나와 있고, 이 위에 거 갖다가 뭐 만들어서 전기분포 만들어서 밑에 거 표준화시켜서 풀어주는 내용이고, 이것도 많이 실망스러운 문제였었는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아마 시험 보기 전에도 내가 하나 풀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9번은 좀 생각할게. 이거는 뭐 아마 계산 좀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 얘들아 이거는. 그 다음에 20번 틀린 친구들이 아마 나한테 욕 좀 먹었을 텐데 커트라인도 못 구하나 싶은 거야. 얘들아 100명을 채용하는데 500명이 응시했으니까 얘들아 상위 몇 프로야? 20% 안에 들어야 되지. 그럼 너희가 채용될 확률은 0.2인 거야. 채용될 확률이 0.2라는 건 너희의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그 x가 최저 점수 커트라인을 넘길 확률이 몇인 거야? 0.2라고 봐줄 수가 있지. 이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켜주면, 너희가 z로 표준화 시켜주면 k에서 너희가 이제 250을 빼고 표준 편차 50으로 나눈 게 뭐가 돼줘야 돼? 0.2가 돼줘야 되지. 그럼 얘들아 얘가 몇이랑 똑같아야 돼? 얘가 0.84랑 똑같아야 0.5에서 0.3을 빼야 0.2가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커트라인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모르면.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21번 봐봅시다. 얘들아 21번. 자 1500명인데 지원자 평균이 얘들아 700,100에 얘들아 100이 되는 거고, K회사에서 영어 점수만으로 300명을 뽑으니까 이것도 1500명 중에 300명이면 얘들아 어때?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되는 거 맞아?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X가 커트라인을 넘길 확률이 0.2가 돼줘야지 돼. 근데 X를 점수라고 했어. 이 녀석에 대한 전기분포가 700,100의 제곱을 따라. 그럼 너희는 얘들아 P, Z가 K-700 나누기 얘들아 100, 요게 얘들아 0.2가 나와야 되니까 뭐랑 또 똑같아야 돼? 0.84랑 또 똑같아줘야 되는 거 맞아? 그렇게 너희가 K값 좀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22번 한번 좀 봐보면, 자, 한 번 할 때마다 10점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럼 여사건인 애들아, 너희는 애들아 플러스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4다. 시작할 때 빵점이야 얘들아. 그래서 1600번 시행했을 때 점수가 736. 얘들아 독립시행이 있네. 시행횟수 n이 1600이야. 나는 얘들아 성공하는 걸 5분의 1로 잡을 거야. 즉 플러스 10점인 걸 뭘로 잡겠다라는 거야? 성공 확률 P라고 잡겠다 이 소리야. 그럼 또 얘들아 계속 겹치지 않니? 성공 횟수를 X라고 해야지. 얘들아 X가 736 이상이 아니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들아 점수라고 했으니까 점수를 Y라고 하게 되면 너희한테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야. X는 성공 횟수인데 Y는 뭐가 되는 거야? 점수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Y를 뭘로 나타내야 돼? X로 나타내줘야지 돼.
근데 얘들아 X번 성공하면 몇 점 따? 10X점을 따지 않겠니? 그럼 당연히 너희는 얘들아 10X점을 딸 거고 X번 성공하면 얘들아 1600-X번 실패하게 될 거 아니겠어? 실패할 때마다 몇 점을 따? 마이너스 2점을 따. 그러니까 12X-3200이 Y인 거야. 우리는 요 녀석 Y가 736 이상일 확률 얘를 지금 구해줘야 되는 거 맞아. 얘를. 그럼 너희가 얘들아 넘겨주면 3936이냐 얘들아 넘겨주면 여기 12로 나눠주게 되면 36에 그 다음에 33인가? 그럼 2 해주면 24인가? 그럼 328이니까 X 입장에서는 328 이상일 확률을 구하게 되는 것이. 근데 X에 대한 이항 분포가 뭐라고 나와 있어? 1600,5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갖다 뭐 만들어서 정규 분포 만들어서 32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3번도 한번 좀 봐보시면 너희가 B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희는 요 녀석을 성공으로 잡는 거야. 문제에서 이건 쉬워. 제품 B가 성공인 거야. 그럼 너희는 몇 명 조사한 거니까 얘들아 192명 조사한 거고 자 B 제품의 선호도가 25%라는 건 B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0.25 4분의 1이라고 잡을 수가 있지. 그래서 성공 확률이 4분의 1이 지금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게 그 뭐지 성공 횟수를 x라고 놓게 되면 너희가 x에 대한 이항 분포가 192,4분의 1인데 선택하는 고객의 수가 되겠지 얘들아. x가 성공 횟수. 근데 성공 횟수는 고객의 수라고 봐도 괜찮겠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고객의 수가 얘들아 몇 이상일 확률? 42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뭐 위에 거 갖다 뭐 만들어서 정기 분포 만들어서 구하게 될 것이고. 자 오늘 나눠준 프린트는 얘들아 어떤 식으로 이따가 입력을 하시면 되냐 하면 이거 이따가 매스플랫에 입력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틀린 문제들만 먼저 체크를 해.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좀 풀어. 그리고 틀리지 않았던 문제는 다 그냥 맞은 걸로 처리하시면 돼. 하지만 얘들아 오늘 풀이 중에 무엇인가가 너희의 풀이보다 좀 더 엄밀하거나 너희가 좀 대충 운 좋게 맞은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도 얘들아 너희가 양심껏 다시 좀 풀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얘들아 올라가면 이 수업 시간에 얘들아 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내가 일괄적으로 시간을 통제하기는 힘들잖아. 잘하는 친구들은 오늘 정도의 수업은 10분이면 끝날 친구들이 있고 안 했던 친구들은 얘들아 1시간, 2시간 걸릴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 몇 시까지는 수학해라라고 일괄 통제가 불가능하고 이건 너희의 인생을 걸고 너희의 뭐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아? 지금 가영이랑 혜진이가 아마 그 학생부 때문에 마탱이가 간 거 같은데 학생부 챙길 건 얼마든지 챙기되 밀린 건 잡아야 돼. 알았어 무슨 말인지. 밀린 거는 수능을 버리고 얘들아 가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 동원이도 마찬가지고 수능은 무조건 너희가 살아 있어야지 돼. 9월달 대보면 알아 얘들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최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학종이라는 건 정확히 뭐 이렇게 뭐 붙는다 안 붙는다가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 내신도 봐야 되기도 하고 또 수능에도 얘들아 나오는 범위들이니까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오늘은 이거부터 얘들아 오답 잘 하시고 내가 RPM이랑 이런 거 정리할 시간 그냥 월요일까지 줄게 얘들아. 오늘 만나면 욕만 할 것 같거든 내가 안 돼 있는 친구들. 오늘 밤에는 상담은 없고 월요일 밤에 유사문항 RPM 시험지는 오늘 내로 좀 하시고 얘들아. 주말에 밀린 것 좀 잡고 얘들아 밀렸는데 내일 아침에 쳐자고 하면 나는 그런 친구들을 좀 미안해 얘들아 말이 좀 강력한데